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3명에서 4명 중 1명꼴로 생기는 고혈압.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데, 문제는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동맥경화, 뇌졸중, 심부전증 등 다양한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건강 A to Z. 오늘은 몸속의 시한폭탄, 고혈압을 깔끔하게 제거해보자. 네, 지금 이 자리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폭발물 처리반이 이 폭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시한폭탄인 고혈압은 보통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관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Z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방치하면 당뇨나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구 파티마병원 순환기내과 김재희 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요. 과장님, 보통 이제 혈압이 얼마 이상일 때 이렇게 고혈압이라 칭하게 되는 건가요? 혈압 조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압이란 혈관벽에 가해지는 피의 힘을 말합니다. 혈관은 우리 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관이고요.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이 이제 영양분과 산소를 뇌나 심장, 콩팥 등 우리 중요 장기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은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세지게 되고요. 혈관벽에 그러면 염증 반응이 생겨서 이제 동맥경화라는 혈관벽이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혈관벽이 좁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각 장기에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장기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녀 사망 원인을 보시면은 암을 제외하고는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각각 2위와 3위를 남녀 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되는 시대에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또는 뇌졸중 발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30대 이상의 성인 인구 중 약 30%, 즉 성인 4명 중 1명이 고혈압을 갖고 있는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서 이제 혈압 조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 드린 대로 이제 고혈압의 정의는 진료실에서 쟀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40,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이제 고혈압이라 하고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을 이제 정상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20 이상인 120대 혈압을 주의 혈압이라 하고요. 130과 140 사이인 130대 혈압을 이제 고혈압 전 단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주의 혈압 단계부터는 우리가 이제 생활습관요법, 운동요법, 식이요법 등을 신경 써서 고혈압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도록 신경을 더욱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변에 정말 고혈압 환자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말을 하자면 수축기 혈압이 140mmH 이상이거나 네. 확장기 혈압이 90mmH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고혈압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가 신하가 오늘도 늦게 들어오네. 아 진짜 자기야 한참 좋을 때 아이가 이제 첫 연애고 30 넘어가지고 이제 처음 남자를 만났는데 좀 봐줘라. 봐주긴 뭘 봐줘. 자기야 우리 기억나나? 뭐가? 연애할 때 말이다.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동네를 한 20바퀴 넘게 막 돌아가지고 새벽에 들어가고 있겠잖아. 내니까 괜찮았지. 짠 남자들은 다 늑대라서 안 돼. 응?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고 11시가 넘었는데 빨리빨리 안 들어오고 아직 가면 자기도 늑대면서. 내가 뭐 늑대? 나다. 신났네 아주 그냥 군대 쌀럭쌀럭 흔들면서. 예. 왜? 지금 시간이 몇 시고? 11시 조금 지났네. 왜 일찍 들어왔어요? 11시 조금 지났네. 이기 막
안 되겠다. 네 앞으로 통금 10시다. 1분이라도 늦기만 해봐라. 문제. 어머 자기야 무슨 사가시가 애기도 아니고 통금 시간 10시간 먹어 진짜 내 진짜 진짜 아침에 지금 퇴근하라 이 말이다. 아니 뭐 80년대가 뭐? 통금 시간 10시? 말도 안 돼. 오빠나 지켜라 오빠나. 이걸 하기. 아우 혈압아 아우. 사가시 아우 전화 띠꼬리 아우. 여보세요. 어머나 잘 들어봤지. 어머. 아 시끄럽다 시끄러. 혀가 반토막이. 아니 우리 오빠가 뭐 술을 마셨는지 멍멍멍멍멍멍이 됐대. 아 맞다. 술만. 와. 뭐? 백령도? 거기 냉면이 그렇게 맛있죠? 그래! 그러면 내일 백령도 가자. 알았어. 냉면 먹으러 백령도 고고. 내일 아침에 서로 깨워주기. 잘 자요. 자기야 우리도 저런 때 있었는데 저 연애 시절 그립다 그치? 몰라 나는 기억 안 난다. 백령도. 야, 니 지금 그거 어딘지 알고 가나? 섬이다 섬. 그거 배 끊기면 나오지도 못한다. 아니 냉면이 거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가면 좋지 뭐. 이게 진짜 무슨 냉면같이 소리하고 잡았더니 아우 혈압아 아우. 아니 동생 시집 좀 가자. 이러다가 진짜 평생 같이 살겠네. 저 백령도든 어디 뭐 대마도든 저 뭐 유럽이든 빨리 좀 가세요. 맞죠 언니? 늘 붙어서 가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년인데 서로 다섯이다 다섯. 그래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 뭐라고 그 평생 붙어 살 거가? 아 시끄럽다. 아씨 가자. 아유 왜 그렇게 안 돼? 저 가게 놔둬라. 1박 2일 10박이나 먼저 평생 살던 책 두고 놔둬라고. 야 이용해. 일생은 네 동생 아니라고 지금 너무 막자는 거야. 아우 혈압아 아우. 아우 머리 아우. 어머 자기야 아무리 생각해도 고혈압인 것 같다. 릴렉스하고 그냥 알았어. 쳐 살긴 쳐내빼려 놔둬라. 고혈압은 무슨 내가 무슨 고혈압. 아우 그러다 고혈압 걸린다. 생각나 니는 그만 봐. 그렇게 가움 지르고 하니까 자꾸 고혈압이 생기는 거지. 꼬레꼬레 가움 지르지 말고 좀 릴렉스 하라. 고혈압 아니라고 지금. 진짜. 걱정하지 마라. 나 금방 갔다 와서 곧 동생이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금방 갔다 올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가긴 안 되니까 니 안 되겠다. 그만 당장 전화해라. 당장. 아 간다 했단 말이야. 빨리 가긴 어디 가지고.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네. 성격도 고혈압의 원인이다. 네. 김철원 씨, 장희은 씨, 정답이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원인이 됩니다. 예, 예은 씨 보세요. 보기에는 굉장히 상냥해 보이는데 평소에 되게 좀 욱욱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지금도 뭔가 좀 발끈하는 게 소리십니까? 카메라에 잡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다가 또 자기 분을 삭히지 못하는 아무래도 좀 까칠까칠한 성격이 저처럼 이 동글동글한 성격보다는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아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겠어요. 저도 둥글둥글한 성격이고요. 저는 이번 문제 정답 X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처음에 버럭 화를 냈다가도 금방 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하지만 화를 내고 싶어도 속으로 꾹 참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고혈압의 원인이 성격이기보다는 이 비만이나 가족력 등 다른 데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이 문제의 정답은 철원 씨가 맞췄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은 씨 설명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저기 다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이제 고혈압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한 95% 이상 본태성 또는 1차성 고혈압을 합니다. 본태성이나 1차성 고혈압이라는 말은 특정 원인이 없다는 것이죠. 가족력도 있어서 부모 중 두 분 다 고혈압이시거나 한 분만 고혈압이라도 내가 고혈압이 될 확률은 높지만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자신이 나이,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리고 흡연 또는 짜게 먹는 습관 이러한 모든 환경적 요인이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자기 이제 성격이 좀 급하고 좀 더 흥분을 참지 못하는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교감신경이 항진되니까 고혈압으로 갈 위험은 더 높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차성 고혈압도 있는데 2차성 고혈압은 어떤 특정 질환에 의해서 고혈압이 발생되는 것으로 신장 질환, 내분비 질환 또는 이제 혈관 질환, 임신 또는 수면 무호흡증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를 이제 2차성 고혈압이 하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혈압은 이제 본태성 1차성 고혈압입니다. 네, 이렇게 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도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고혈압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이놈의 가시나 이거 전화를 씹어 지금 오빠 전화를 확 그냥. 아이고 좀 그만해라. 당연히 내가 타도 안 받겠다. 내가 아까 검색해봤는데 아가씨 백령도 갔잖아. 백령도 딱 낮 2시에 배가 끊긴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신났네 아주 그냥. 무슨 말인지 알지? 선미 야는 연애 같은 거 한 번도 못 해봐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을 걸. 이 정이 이놈의 시기를 그냥 막. 아가씨는 다 계획 딱 세워가지고 다 알고 갔거든. 아니다.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선미가 그럴 리가 없다. 내 동생은 내가 더 잘 알거든. 오늘 역사가 이루어지겠네. 이러고 옆에다가 진짜 전화를 껐어. 이거를 그냥. 아이고 됐다. 오늘 아가씨 절대로 안 들어온다. 그러지 말고 이제 자자. 자기 뭐이다 지금. 지금 선미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잠이 오나 지금 아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있어도 뭐라고 진짜 없어도 뭐라고 진짜. 아이고 정말 진짜. 여보세요? 잘 들어왔지? 너무 재밌었어. 우리 둘의 첫 여행이 너무 행복했지? 아무튼 잘 자고 이따 모닝콜 해줄게, 그럼. 아이고 아가씨, 잘 다녀왔어요. 피곤해 보이네. 조금 왜 피곤할까? 그냥 왜 멀리 피곤해? 갔다 왔으니까 피곤해라. 잠을 잘 못 자. 왜? 손 아프겠다 진짜. 여지 잤어. 전화는 또 왜 끊었어? 배터리가 다 됐어. 배터리 다 된 거 좋아하네. 네 왜? 백령도 가서 뭐 했어? 네 2시에 배 끊기는 줄 알고 갔지 지금. 아니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백령돌 들어갔어. 배가 끊긴 거야. 나 진짜 몰랐어. 아이고 갔잖아. 아이고. 몰랐다. 그런 줄 알았으면 바로 옆에 가가지고 냉면 먹었지 동네에서. 웃기고 있네. 가방 가와. 뭘 갖고 와? 갖고 와. 근데 냉면이 진짜 맛있더라. 깜짝 놀랐다니까. 냉면이고 나발이 빨리 가방 갖고 와 지금. 됐다. 별거 없다. 10, 9, 8. 나. 어머 아가씨 내 가방을 또 가져갔네 또. 양말. 이걸 이게 지금 단장하고 같이 지금 아니. 아니 이거 좀 아니 지금 어머 이불이 왜 필요했을까? 아니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낯선 데서 잠을 잘 못 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불을 좀 챙겨갔지. 혹시 모르는 거 좋아해. 네 지금 입을 챙겨가 지금 단장하고 가니까 이걸 아우 지구리 아우 혈압아. 어머 자기야 제발 제발 좀 너가 흥분을 가라앉혀라. 이런 더운 여름 날에는 고혈압 걸리기가 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조심 화내지 말고. 자기야 원래 고혈압은 겨울에 더 많이 오는 거 알겠나? 아이고 이런 더운 여름 날에는 혈압 오르기 딱 좋다 하나. 고혈압 조심하라 하잖아. 이런 무식한 옆에는 겨울이 더 잘한다. 내 정말 진짜 동생 때문에 참을라 했더니 정말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도 이렇게 더운 여름에 열을 올리면 정말 고혈압이 더 걸리기 쉽다더라. 맞지 언니? 예. 이런 무식한 옆에 애들을 봤나? 여름에 혈압 잘 오는 게 어딨노? 피 한 통은 겨울에 더 잘 오르지. 그나저나 근데 진짜 있잖아. 신기하게 방이 하나밖에 없더라. 뭐? 아유 방이 하나밖에 없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손 딱 긋고 손만 잡고. 아유, 자기. 웃기지 말아보지. 이게 지금 단장하고 가가지고 지금. 자기야 우리 연애 때 생각해봐라. 언제 방 따로 잡은 적 있나? 내가 잘했더니 당신 고마워.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고혈압은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더 위험하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먼저 정답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정답
O입니다. 왜냐면요, 이 겨울철에 고혈압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 바로 이 추운 날씨 때문인데요. 보통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이 체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수축하잖아요. 이때 고혈압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고혈압의 위험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도 뭔가 발끈하잖아요. 일단 예은 씨는 고혈압이 맞아요. 저는 저혈압이고. 근데 결론 말씀드리자면 일단 X입니다. 뭐 예은 씨 말도 일리는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왜 과장님이 아직 이 더운 여름 날씨에 고혈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오셨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여름에 기온이 높죠. 또 불쾌지수 높아지다 보면 당연히 혈압도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 문제의 정답도 이제 철원 씨가 맞추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은 씨가 하신 얘기도 그렇게 틀린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은 이제 일교차가 큰 겨울 같은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더 올라갈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올해처럼 유달리 더운 고온 열대야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고온 다습한 환경은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요, 또 교감신경 높게 만들고 흥분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역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더운 날씨에 이제 또 바깥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탈수가 생기게 되고요. 혈압 환자분들 이 혈압약을 이제 열심히 꾸준히 드시는데 너무 탈수가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보통보다도 더 심한 저혈압을 겪을 수 있어서 저혈압성 쇼크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더운 낮 시간대의 활동은 자제를 하시고 꼭 수분 섭취를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올여름은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힘들다 하시는데 특히 고혈압 있는 분들은요, 여름 더위 다 가기 전까지는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가 하면 혈압을 우리가 측정할 때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뭐 병원 진료실에서 잴 때와 집에서 잴 때가 좀 다른데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또 이 몸무게와 마찬가지로 혈압도 하루 중에 언제 재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죠.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진료실,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재는 진료실 혈압과 또 내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혈압을 재는 활동 중 혈압,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재는 이제 가정 혈압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수은 혈압계를 사용해서 이제 혈압을 많이 쟀었는데 아마 환경 오염 등의 문제로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또 디지털 기계가 정확하게 되면서 최근 이제 병원에 가면은 다 디지털 혈압계로 이제 많이 측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혈압이 진단 기준은 진료실에서 쟀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40,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으로 진단의 기준을 내리는데 24시간 활동 혈압으로 하루 동안 혈압을 측정하면은 주간 혈압 기준으로는 혈압이 135에 85 이상일 때를 고혈압을 진단하고요. 우리가 수면 중일 때는 혈압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120에 75 이상일 때를 고혈압으로 진단 기준을 나눕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아무래도 가정 환경이 병원 혈압보다는 훨씬 더 평안하고 또 긴장이 떨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혈압이 135에 85 이상일 때를 가정 혈압 기준으로는 고혈압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했는데 만약에 내 혈압이 140에 95 정도, 145에 90 정도가 나왔으면은 이거는 뭐 진료실 혈압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밖에 높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 수치가 진료실 혈압에 대입되면은 한 160에 100 정도의 높은 혈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혈압을 쟀을 때 수치가 조금이라도 정상보다 높으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 중 혈압 변화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수면 중에는 혈압이 떨어졌다가 이제 아침에 다가올수록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혈압 조절이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서는 이 아침 시간대가 좀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 발생도 이른 새벽, 이른 아침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혹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꼭 혈압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렇게 혈압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루 중에 언제 혈압을 재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요. 보통 저희가 이게 혈압을 재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굉장히 뭔가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허리를 숙여야 될지 아니면 펴야 될지 혹시 바른 자세가 있나요? 네. 혈압을 언제 재는 것이 좋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압은 내가 만약 운동을 한 경우는
한두 시간 정도는 쉬었다가 혈압을 재는 것이 좋고요. 뭐 내가 계단을 한두 층 올랐으면은 아니면은 병원 온 동안에 뭐 좀 걸어서 왔던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이상 앉아서 꼭 혈압을 재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담배나 커피를 마셨을 때는 3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혈압을 재는 것이 좋고요. 혈압을 재기 하루 전에는 술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마려운 상태에서도 혈압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재기 전에는 꼭 방광을 비우는 상태가 중요하고요. 또 가정에서 혈압을 재는 경우에는 아침에 또는 한 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는 측정을 하시는 것이 자기 아침 혈압과 저녁 혈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혈압 측정 자세는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 편하게 이제 등받침이 있는 의자에 앉으셔서 두껍지 않고 얇은 옷을 입고 심장과 팔의 높이가 비슷할 수 있는 탁자 위에서 혈압을 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가 이 별다른 증상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처음에는 아무도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혈압이 오른다고.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고혈압을 진단받아도 자기가 치료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잘 못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느끼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혈압을 알 때쯤 오히려 어떤 심장이나 뇌 쪽에 어떤 합병증을 알고 나서 치료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 있고요. 합병증은 그 자체로 우리 생명을 위험하기 때문에 고혈압은 무서운 병입니다. 고혈압은 일단 혈관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동맥경화란 혈관에 기름 찌꺼기가 끼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내경이 좁아져서 혈류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상동맥 혈관이라고 그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린 건데 이 혈관이 이 화살표 있는 데처럼 좁아지게 되면은 심장으로 가는 피가 모자라게 되고 내가 이럴 때 갑작스럽게 뭐 등산을 한다든지 운동을 할 때 심장에 혈류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심장마비가 생겨서 갑자기 급사할 수 있는 합병증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심장 근육이 많이 두꺼워지게 되고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 우리가 헬스한다고 팔다리 근육은 두꺼워져서 운동을 많이 하지만은 심장 근육은 굉장히 탄력성이 좋아야 되는데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버리면 심장 안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심장 근육이 전기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할 수 있는 이제 펌프 기능을 이제 상실하게 되어서 심장이 이제 펌프할 수 있는 박동 기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이 아주 공처럼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원활한 혈류 흐름이 생기지 못해서 호흡곤란이 생기게 됩니다. 정상 심장과 심부전 환자의 심장을 보시면은 왼쪽은 정상 심장은 심장이 가슴 가운데에 아주 크지 않게 이제 보이는데 오른쪽의 심장은 굉장히 가슴 전체적으로 흉부를 다 차지할 만큼 심장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장이 펌프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요. 폐에 물이 차서 호흡곤란이 생기고 또 부정맥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혈압은 뇌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많은데 뇌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좁아져서 피가 못 가는 경우 허혈성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요. 뇌에 약한 부위, 혈관에 약한 부위가 있다면은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 그 부분이 터져버려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혈압이 높은 경우 이제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혈압이 높아지면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또 악영향에 의해서 혈압을 더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러면 또 그 나빠진 혈압이 또 신장 기능을 더 악화시켜서 혈액 투석까지 가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악성 고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눈에 가는 혈관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망막 질환이 생겨서 시야 장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140 이하로 떨어뜨렸을 때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증, 심부전증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20에서 50% 정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고혈압을 반드시 약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고혈압은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과장님, 그렇다면 고혈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일단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금주 금연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을 우리 치료하는 목표는 그래서 심내의 혈관계 합병증 발생 예방 및 지연을 시키고요. 이제 동반 합병증을 이제 막으면서 삶의 질 개선 및 결국은 오래 살기 위해서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혈압 치료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 단순 고혈압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요. 심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좌심실 비대, 심부전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130에 80 미만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고혈압의 치료 방침은 첫 번째 120 이상인 주의 혈압 단계부터 모두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뭐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도 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란 뭐 식사요법, 운동, 뭐 스트레스 해소, 체중 감량, 음식 조절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짜게 먹는 습관이랑 혈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하루 평균 식욕 섭취량이 한 10에서 15g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저염식을 하는 지역에서는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게 먹는 습관이랑 혈압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 섭취량인 6g 이하로 식염 섭취량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비만한 경우 이제 혈압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또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꼭 이상체중을 자기 키에서 100을 빼고 거기에서 곱하기 한 0.9 정도를 하면 이상체중인데 이상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또는 고지혈증이 같이 동반된 경우는 동맥경화가 굉장히 가속하게 되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고지혈증 또는 콜레스테롤 혈액 검사를 하시고요. 동반되는 경우 같이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식 조절이 중요한데 채소나 과일처럼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되겠고요. 또 소금 섭취를 줄이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보다는 콩과 생선 또는 닭가슴살처럼 그런 단백질 위주의 섭취를 좀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술도 고혈압과 연관이 많고요. 술 자체가 일으키는 굉장히 병이 많죠. 뭐 암이라든지 관상동맥질환, 혈압, 뇌졸중, 췌장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과도한 음주는 혈압약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또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음주, 알코올 섭취량을 좀 제한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운동 부족도 수많은 여러 가지 병과 연관이 많고요. 특히 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비만, 당뇨병, 대장암 등과 연관이 많습니다.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권장되고요. 유산소 운동도 우리가 보통 산책하는 정도로 하는 거는 자기 맥박수를 많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최고 맥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것입니다. 거기서 한 60에서 70% 정도의 맥박이 오를 수 있도록 한 120회 정도 보통 정도의 강도로 조깅을 한다든지 조금 빠르게 걷는다든지 하셔서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흡연은 각종 암이라든지 폐 질환이랑도 연관이 많고요. 또 니코틴 그 자체가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담배를 태우시는 경우 하루라도 빨리 금연을 하셔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에 따른 혈압 감소 정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살을 뺀다든지 건강한 식사법을 한다든지 소금 섭취 제한, 운동, 절주를 하면은 각자 5에서 20 정도 혈압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다 같이 하게 되면은 혈압약 1개 이상을 드실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요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차단제, 베타 차단제, 칼슘 기량제, 이뇨제 등이 있고요. 환자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다른 질병의 동반 여부를 보고는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적절한 약을 처방을 골라서 해주실 것입니다. 네. 고혈압은 앞에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뇌졸중과 같은 아주 무서운 합병증을 야기하는 질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참 관리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이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고혈압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고혈압 관리 현황을 보시면은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후반까지는 이제 좋은 약제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치료율과 조절율이 계속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200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치료율과 조절율이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한 70% 정도, 또 고혈압 약을 드시지 않는 전체 고혈압 환자는 약 한 46% 정도, 전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죠. 조절율이 여전히 높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고혈압 환자가 전체적으로 왼쪽에 이만큼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가 고혈압인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한 반수 정도 되고요. 이 반수 중에서 또 치료를 받는 분들은 또 반틈 정도 되고요. 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목표 혈압을 달성한 분은 또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혈압 조절이 낮은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 약을 한번 먹게 되면 평생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합병증이 오기 전까지는 고혈압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경우라도 감기약처럼 한번 먹고는 이제 나았다 생각하고는 이제 임의로 중단을 한다든지 좀 불규칙적으로 드신다든지 또 병에 대한 수동적 태도로 약을 주는 대로 드신다고 하는데 또 고혈압 약을 없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병증 등 예방을 위해서 고혈압 조절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실 때 주의사항을 보면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셔야 되겠고요. 항상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꼭 식후가 아니더라도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혈압약을 복용하셔야 되겠고요.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시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 선생님께 알리도록 하시고요. 또 생활요법을 꼭 병행하시고 혈압이 내려갔다고 함부로 약을 꼭 끊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혈압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4명 가운데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이제 국민 질환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고혈압 자체로도 문제지만은 이 심혈관 질환 또 뇌졸중 같은 합병증이 더욱더 무서운 기저질환입니다. 네, 일단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분들은 소금 섭취를 줄이시고요. 금주, 금연을 하는 것처럼 생활 습관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순환기내과 김재희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